네, 화제 인물, 화제의 소식과 함께합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이고요. 오늘도 함께하실 분들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피플앤 이슈는 홍쌤과 철수가 함께하는 취업학 개론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먼저 윈스펙 취업 아카데미 홍기창 컨설턴트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구직자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구직자 여러분들은 몸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몸부터 좀 차근차근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돌아온 취업 준비생 철수 씨,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인턴 생활이 끝나고 오랜만에 생백수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진짜 이 집에 눈칫밥이 오랜만에 네. 먹으니까 좀 서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상부관계 열심히 해서 꼭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생백수라는 또 신조어를 또 만들어냈네요. 네. 자, 홍쌤 먼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주 동안 있었던 취업 이슈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이슈인데 구직자 여러분들도 같이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적성 서적 지금 집필 중인데요. 네. 한국사 관련돼서 제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좀 역사 공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적성 시험에 한국사와 세계사 관련된 내용들이 요즘 좀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구직자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좀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 우리 철수 씨에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도 뭐 개인적인 거긴 한데요. 저는 잡매거진 출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사실 제가 백수다 보니까 달리 하는 일이 없어요. 예. 이렇게 녹화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요. 아무튼 저 직업방송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짠한 배경음악이 네. 흘러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도 피플앤 이슈 취업시장을 주류자는 두 분과 취업준비생들의 고민 풀어보고 있는데요. 방법 소개해드려야죠, 참여 네, 방법?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민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02845-1901, 1902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샵 8181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확실하게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민이요. 익명을 요구하신 분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학생입니다. 저는 영어가 문제예요. 예전 1학년 때는 840까지 나왔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아주 엉망입니다. 급한 마음에 850반에 들어가긴 했는데 한 달 바짝 하고 나서 꾸준히 토익을 보면 성적이 꾸준히 유지될까요? 추가적으로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이런 것은 공부하는데 토익보다 어려울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첫 번째 고민. 사실 모든 취업 준비생의 공통된 고민이죠. 그렇습니다. 영어, 외국어. 네. 예. 아무래도 외고 출신인 우리 철수 씨께서 먼저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제가 이 주민등록증 나오고 이 토익 학원을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만약에 목표가 900점 이상이시라면 학원 다니는 것도 단기간에는 좀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점수대에 따라서 좀 공부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말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900점 이상이시라면 학원 다니는 게 효율적이겠지만 840, 850 정도가 목표시라면은 그냥 혼자 공부하시거나 학원을 안 다니셔도 저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토익 공부를 일주일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서 모의고사 좀 풀어보면은 800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건 해봅니다. 좀 조심스럽지 않나요? 망원 같은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 지금 너무 깨알 자랑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랑은 아니고요. 사실 네.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워왔잖아요. 예. 토익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진짜 열심히 한다면 850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 질문자분을 믿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도 좀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요즘엔 사실 토익보다도 이렇게 스피킹 시험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는 기업이 많은데요. 오픽도 어떤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픽을 기준으로 IM 이상을 받으려면은 학원을 다니는 게 중요한데 네. IM 레벨 정도를 원하신다면 저도 학원 안 다녔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말하기 시험이 준비하기 재밌거든요. 혼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굳이 학원을 안 다니셔도 IM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예.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 또 얼마만큼의 목표 점수이냐에 네. 따라서 방법을 달리 가져라는 말씀이십니다. 홍쌤은 어떤 의견 주고 싶으세요? 저는 좀 준비하는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지금 메이저 대기업들은 대부분 스피킹 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스피킹 등급 없으면 입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3월 초반 때는 스피킹 등급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5월 정도 넘어가게 되면
보면 이제 중견기업들 중에는 과거처럼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 소요가 스피킹이 덜 들거든요. 그래서 스피킹부터 먼저 도전하시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스피킹과 토익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표면적으로 일단 나타나는 점수와 더불어서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 면접에서 우리가 좀 실력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기업에서 평균적으로 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점수일까요? 지금 과거에 스피킹 등급 시험이 없을 때는 영어 면접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피킹 등급 자체가 회화 실력을 이제 체크하기 때문에 영어 면접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직무마다 틀리겠죠. 만약 해외 영어 같은 직무를 도전한다고 하면 뭐 IH 정도의 등급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IM 정도 레벨, 그 정도면 여러분 구직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뭐 공인 영어 성적이라고는 하는데 기업별로 또 요구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게 공정한 방법이라 생각되는지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죠. 철수 씨 생각은 어때요? 네, 제가 굉장히 뭐 다양한 영어 시험도 직접 본 경험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업 측에서 너무 모든 직무에게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일부 직무에서는 평생 영어를 안 쓰고도 이제 퇴직하는 그렇죠.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직무에 한해서 뭐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는 게 취준생 입장에서 비용도 좀 덜 들고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 게 뭐 기업에서 원하는 점수가 예를 들어 850 이상이다. 근데 점수가 850이 나왔어요. 근데 끊임없이 시험을 계속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예, 구직자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원인을 숫자에서 찾으려는 그 이 시도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서강대 경영 나왔는데 내 친구가 고대 경영 나왔어. 그런데 이 친구 토익 점수 슬쩍 봤더니 얘가 750밖에 안 돼. 예. 그러면은 얘가 나보다 학교가 좋지만 내가 900을 넘기면 나하고 얘하고 다시 동급이 되겠다. 뭐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계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능한 계산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1000명, 2000명을 봐야 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숫자가 채용단에 들어오지 않는 블라인드가 CJ라든가 SK 바이킹 뭐 이렇게 횡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보다는 본인의 실력, 인적성이라든가 면접 실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취업준비생의 고민 확인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기술 영업사원으로 일한 지 딱 4일이 됐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혹시나 하고 넣었던 2개의 기업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면접을 보러 오라고요. 연봉과 복지 면에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약 600에서 800만 원의 차이가 나고 근무지는 각각 파주와 서울입니다. 기술 영업직을 계속 하고 싶긴 한데 현재 다니는 회사를 다니면서 두 곳의 면접을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게 일이 더 주어지기 전에 퇴사를 하고 도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지금 직장을 다녀야 될까요? 돈만 본다면 꼭 회사를 옮기고 싶지만 이미 저를 뽑아준 회사와의 의리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자, 예전에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이휘재 씨가 나오는 인생극장. 아. 따단, 따따단. 빠빠밤. 그래,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양갈래길에서 고민을 하는 분인데 제 생각에도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저는 그냥 취업 준비생이 아니라 돌아온 취업 준비생인데요. 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뭐 이직에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면접을 두 군데 더 볼 것 같아요. 근데 좀 눈치가 보여서 나오기가 네. 또 어렵다는 얘기도 하긴 했거든요. 뭐 눈치야 당연히 보이겠죠. 하지만 네. 이 더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직을 뭐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눈칫밥 먹는 정도는 뭐 당연히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2번 정도 나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아프다는 핑계를 든다든가 아니면 네. 친척 장례식 핑계를 들면 회사에서도 그냥 물론 뭐 이미지는 안 좋아지긴 하겠지만 보내주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가 무슨 강호도 아니고 뭐 기업과의 어떤 의리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미래를 좀 찾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지금 회사에서 뭐 눈칫밥 먹었던 거, 이미지 안 좋아진 거는 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좀 뭐 찍힌 거는 조금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직을 준비하시는 게 냉정하게 말해서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직해라. 일단 냉정하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라라고 조언을 해줬고요. 네. 홍쌤은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저도 뭐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 야구 선수들 보면 뭐 쉽게 가늠이 되겠죠. 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도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채용단에서 이제 추가 합격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있어요. 그만큼 합격한 다음에 빠져나가는 구직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은 근데 1000만 원 언더로 들어오는 금액들 이런 금액들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마다 연봉의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몇백 정도의 금액은 금방 바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도 뭐 금액적 부분, 미래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이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쌤도 예전에 회사 다니실 때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 면접을 보거나 합격이 됐던 적이 있으세요? 네, 저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사실 뭐 그런 건 저는 이제 경력자들도 많이 만나오는데 네네. 직장 생활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나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프로로 성장했는데 이 정도 나의 몸값이 어느 정도 될까? 그 정도 가늠하기 위한 노력 정도는 누구나 진행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서 연봉 1,000만 원 미만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 크게 뭐 그거 가지고 이직을 해야 될 건 아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철수 씨 생각은 어때요? 네, 사실 1,000만 원이 지금 저 같은 백수한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1,000만 원 지금 준다면은 뭐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더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1,000만 원보다는 또 다른 가치에 좀 중점을 둬서 생각하시는 게 고민하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사회 초년생이면 워낙에 신경 쓸 것도 많고 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맞아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예. 중요한 게 이제 업계의 발전 가능성을 보라라는 말씀 항상 강조하시는데 사회 초년생들이 그거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예. 저는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배들. 내가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 몇 년차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아가는지 또는 뭐 이직을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를 보게 되면 본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선배들 많으니까요.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생생한 조언이겠죠? 네. 세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제 전공은 디자인이며 현재 모 잡지사에서 편집 마케팅 분야의 어시스턴트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슬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잡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시간 낭비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어시스턴트는 인턴 같은 거고 신입사원 전환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어쩌죠?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이번엔 홍쌤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본인의 포지션 관련돼서 이렇게 명확히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의미 있겠죠. 그런데 네. 저는 우선 한 달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경험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보조자적인 업무만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성장을 좀 못하는 것 같다. 근데 이런 고민 때문에 만약에 이직을 생각하게 되면 다른 포지션을 잡게 돼도 비슷한 단계는 여러분들 다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입사하고 나서도 뭐 처음부터 엄청난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좀 초석을 닦기 위한 기간이 좀 있다. 이 정도 생각은 갖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뭐 한 달 정도 일하고 나서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철수 씨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네, 저도 이 친구 입장이라면 내가 진짜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뭐 상담 의뢰한 분보다는 어떤 이 잡지 업계에 조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 잡지 업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네.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의견이 어때요? 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계시듯이 잡지 업계가 조금 약간 이미지가 안 좋아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거랑 다르게 네. 굉장히 박봉에다가 또 업무 강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도 잡지 회사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네. 결국엔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박봉도 맞고 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좀 성격이 이상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말씀하신 친구는 정직원으로 있었나요? 1년 동안? 근데 그 친구도 처음 몇 개월 정도 이 친구처럼 어시스턴트를 하다가요. 인턴에서 이제 정직원으로 됐는데요. 근데 결국 못 견뎌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잡지업계가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무급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아니면 기껏해야 뭐 교통비 명목으로 20-30만 원 정도 쥐어줘가면서 나중에 채용을 담보로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분명히 될 것 같은데요. 저라면은 뭐 다른 데를 지금 일을 병행하면서 끊임없이 지원할 것 같아요. 분명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다른 데가 되면 뭐 다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계속 일을 하면서 다른 준비를 나름대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주 냉정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 잡지 업계라든지 이제 전반적으로 출판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홍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건 여러분 항상 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채용단에서 가장 채용이 힘든 그 동네는 이제 건설 동네예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멘트 업계라든가 건자재 업계까지 같이 이렇게 부정적인 여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업계에 도전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스페셜리티를 활용해서 다른 업계도 좀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상담을 주신 분처럼 디자인을 전공한 분들에게 맞는 직무나 업종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디자인단에서 가장 채용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UI, UX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눈에 바로 보이고 실물화될 수 있는 패키징 디자인에 집중했다고 하면 지금은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UX, UI 디자인의 기능들, 그다음에 포션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도전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도 좀 준비하시고요. 예, 그런 식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어떤 스페셜리티를 잘 살려서 다른 업무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취업준비생의 고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정보에 대해 문의를 좀 드리려고요. 사실 인터넷 보면 다 안다고 하는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외국계 기업이라서요. 제가 입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인데 하나는 독일계로 만로랜드라는 곳이고 다른 또 하나는 엔티티 코리아라는 일본계 기업인데 둘 다 전기전자통신 계열이라는 것만 알고 다른 건 잘 몰라서요. 저를 위한 꿀 정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꿀 정보, 기업 정보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쌤이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뭐 그렇게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네.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회사는 유럽계 인쇄장비 업체, 그다음에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명한 일본계 통신 프로바이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우선 본사 홈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정보를 체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국 지사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나와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찾기가 좀 힘드실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이분 고민에서 보면은 웬만해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검색해도 안 나온다고 하네요. 어떻게 파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우선 본사 홈피를 들어가서 이 모기업의 그 사업 분야라든가 규모 정도를 추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한국 지사하고 여기서 경쟁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산업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유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본다 해도 외국계 이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접은 보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가 보게 되면 회사의 규모라든가 매출 사이즈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일단 하게 될 직무 역시 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 전공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엔티티 쪽에 약간 무게중심을 두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인쇄 아까 말했던 그 유럽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파이가 이미 사업군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 요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향후 하드웨어 업계라든가 이렇게 좀 횡전계 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저는 좀 미래 비전을 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비전.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사실 길 모르는 여행가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어떤 부분을 또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계 생각하면 여러분들 맨날 뭐 로레알, 코리아, 유니클로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외국계 업계만 잡으려고 하시죠. 그런데 로레알, 코리아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겠죠? 뭐 유럽에 있는 다양한 국가 정도 사이즈의 시장일 겁니다. 네. 그런데 3M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제법 큰 시장이에요. 그 이유는 여기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재 기업만 보지 마시고요. 산업재하고 중간재 필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좋은 외국계 기업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가 1차 목표로 하는 기업이 현대자동차 마케팅 부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차, 3차 목표가 없다는 건데요. 이럴 때 목표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현대자동차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좋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예, 상세한 조언을 원하셨으나 굉장히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철수 씨 생각은 어때요? 네, 글쎄요, 뭐 이분도 이제 성인이실 텐데 뭐 자기 목표를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조금 좀 낯설기도 한데요. 여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정하고 사셨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우선 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자면요. 현기차로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2차, 3차 목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 기업들 말고 2차, 3차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개, 두세 개의 기업을 목표로 삼는 것보다는 지금 마케팅 직무라고 하셨는데 이 마케팅 직무의 어떤 취업 자체를 목표로 조금 더 준비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정신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분이 전체적인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현대자동차 마케팅 분야에만 관심이 있는 건지 사실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홍쌤 같은 경우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구직자들 중에 마케팅 부서 이렇게 선호하는 구직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구직자들 중에 마케팅과 세일즈의 차이점도 잘 모르면서 마케팅 하겠다는 친구들도 저는 많이 만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케팅 생각하면 광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마케팅의 결과물을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표현을 하고 프로덕트 어떠한 제품을 프라이스 어떠한 가격에 플레이스 어떤 유통 경력을 통하여 프로모션 어떻게 촉진시킬 거냐. 이게 마케팅의 핵심이거든요. 광고는 결국 이 프로모션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감각적인 영역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실전에서는 굉장히 딱딱한 테이블, 전략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 이력들 중에 내가 이렇게 시장과 기업과 고객을 바라볼 수 있는 마케팅 통찰력, 그 부분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뭐 공모전 이력이라든가 팀 프로젝트 이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왜 현기차 마케팅 우선순위를 꼽는지도 궁금해요. 혹시 알고 있는 이유 있습니까? 뭐 글쎄요,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사실은 마케팅 직무에 대한 어떤 막연한 환상? 이런 것 때문에 우선 마케팅을 꼽는 것 같고요. 우선, 예. 두 번째로 현기차를 꼽는 이유는 사실 요즘에 삼성전자보다 연봉을 많이 주는 데가 현기차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취준생들이 다 그 막연하게 어떤 직무에 대한 환상과 이런 연봉에 대한 환상으로 이런 걸 꼽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조언들이 충분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취업준비생의 고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고민입니다. 저는 올해 27세 여자로 학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경영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학하고 보니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군요. 그래서 대학원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휴학해 지난해 하반기 취업을 준비했는데 결과는 모두 탈락이었습니다. 지금 심정은 원래 하려던 공부를 마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리가 되어서 올해 복학 예정이고요. 그러나 취업에도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석사 과정을 포기하더라도 구직 활동을 이어나가야 할지 아니면 학교 공부에 올인하고 제대로 된 구직 활동은 석사 졸업 후에 다시 해야 할지입니다. 올 상반기에 서류를 넣지 않는다면 그만큼 여러 가지 스펙을 쌓을 예정이고요. 그러나 졸업쯤에 다시 취업 준비를 하려니 지금의 좌절과 확신이 부족해서인지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 혼자 고민하고 있기에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거의 뭐 넋두리 수준의 고민인데요. 예. 그만큼 이제 고민이 깊다라는 이야기일 네네. 텐데 지금 취업의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수 씨 의견은 어때요? 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래서 그 취업 자체를 위한 대학원 진학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결국에는 뭐 공부하고 싶은 게 더 있어서 대학원에 진학했다는데 결국에 한 학기 다니고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거 보면은 결국엔 도피성 진학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학기 다닌 거를 다시 물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디자인 전공으로 진학을 뭐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뭐 그냥 지금 대학원을 그만두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경영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겠다 이러면은 경영 전공의 대학원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는 게 더 이제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당연히 뭐 대학원에 제 입장에서는 몰입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사실 말하고 보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당연한 걸로 뭐 질문하셨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아무튼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홍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비슷한 의견이 될 것 같은데요. 구직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취업 후 직무를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겠다 이 생각만 하게 되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 직무 후 취업으로 가야 여러분들의 비전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도 내가 디자이너로 승부를 보겠다, 내 인생의 승부를. 뭐 그러면 당연히 박차고 나오셔야겠죠. 그런데 내가 이런 좀 전략적인 부분들을 습득하고 이제 경영인으로 성장해 나아가겠다. 그렇다고 하면 또 석사 공부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업의 확률은 어차피 둘 다 뭐 리스크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 시점에서는 정말 본인을 돌이켜보고 내가 10년, 20년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그 생각을 하고 좀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고 경영대학원을 나온 상태랑 그냥 일반 경영학부 전공자랑 붙였을 때 누가 좀 더 유리할까요? 그 경영단에서 제일 테크트리가 좀 이뻐 보이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은 실용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를 경제를 해서 기초를 닦고 석사를 하면서 경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지식을 쌓게 되면 더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건 여러분들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충분히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경영으로 넘어온 것도 충분히 마케팅이라든가 다른 필드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자, 역시 오늘의 취업 고민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 네. 구직자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 깊이도 정말 깊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취업학 개론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해볼 시간인데요. 역시나 한 줄 코멘트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이잖아요. 네. 취업 준비생들에겐 더더욱 춥게 느껴질 텐데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홍쌤부터 취업 준비생들에게 겨울이란 뭘까요? 저는 전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술. 싶어요. 예, 좀 딱딱해 보이는데 지금 전략과 전술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구직자들이 겨울에 너무 많은 걸 채워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인턴을 하고 지금 여러분 5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료를 챙기는 시간이 아니라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보다는 좀 전술적인 부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번에는 철수 씨에게 좀 물어보죠. 취업 준비생들에게 있어서 겨울이란? 네, 겨울이란 방학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 겨울이라는 게 보릿고개라고 할 만큼 정말 채용 소식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이 되게 우울해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놀 수 있는 마지막 방학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많이 먹고 그렇게 에너지를 좀 비축해서 그 에너지로 뭐 이번 상반기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피플앤 이슈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확실한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